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데 해외 순방 갔다 귀국을 하는데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. 그렇게 되니까 김성태 의원님 예. 땅만 보지 마시고요. 그래서 이거 사이가 그러니까 지난번 회동 때 안 좋았다가 다시 좀 좋았다가 이거 또 얼어붙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. 물론 이제 예. 어제 새벽에 이제 귀국하실 때 예. 이제 서울공항으로 들어오셨는데 새벽 5시경이에요. 아.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영접 나가려면은 예. 아무래도 밤잠 설치고 갔어야 됐죠. 예. 그렇지만은 뭐 대체로 뭐 역대 뭐 어느 대통령이든 귀국 일정이 꼭 뭐 나가기 영접하기 좋은 시간 골라 잡아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예. 뭐 새벽에 들어온 거는 흔한데 예. 하여튼 또 안 오셨어요. 그러니까 안 부른 건 거잖아요. 이게 지금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. 이거는 뭐 보통 밑에 실무적으로는 예.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8일간의 순방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십니다. 들어온 시간은 이 보통 하루 전날 정도는 그 당 대표실에 전달이 되죠.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. 이제 안 와도 된다라고 했는데 뭐 진짜 안 간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런 거 안 그렇게 와도 된다고 한 쪽이나 또 진짜 안 간 쪽이나 아무튼 이게 사이가 좀 싸늘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뒷말이 나오나 봐요. 네. 늘 새벽에 들어올 때는 과거에 청와대에서도 뭐 이렇게 네. 지방 일정이 있으면 무리하게 뭐 이런 정도지만 그래도 역대 당대표들 안 나간 사람이 거의 없죠. 이거는 최수성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요. 이 상황은 이거는 안동역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당 대표. 안 오는 겁니까? 못 오는 겁니까?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? 그 아주 그러니까 명가사죠.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. 예. 아무튼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또 당내 논란에 휩싸이고 이러면서 어제 그 장면도 같이 화제가 됐던 건데 오늘 아마 뉴스게임 내용 안에도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. 퀴즈 풀면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. 퀴즈 출발합니다. 첫 번째 질문.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부터 살펴보죠. 현재 검찰은 명태균 씨 외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, 이준석 의원, 윤한홍 의원 등등등 정치권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윤 대통령 부부도 수사하게 될까요? 어떨까요? OX 들어주십시오. 예, X. X. 두 분 다 X. 2번 문제.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선거법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형 받았죠. 과연 이번 두 번째 재판에선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? 이번에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까요? 안 나올까요? 들어주십시오. X. O. 김성태 O, 최재성 X. 3번 문제.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. 한동훈 대표는 건건히 설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.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. 라며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다만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를 주장하고 있고요. 친한계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면서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이는데 두 분은 과연 당무감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라고 보십니까?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. 들어주십시오. 이거는 둘 다 먼저 실무합시다. 와 이것도 타협 들어옵니까? 네. 예. 뭐 그래도 뭐 예측의 달인 그러면서 야, 역시 상대방 김성태 의원님 참 세모합시다라고 또 이렇게. 진정한 정치인입니다. 뭐 이따 말씀을 좀 들어보죠. 왜 두 분 다 세모를. 오케이. 4번. 어제는 최상병 사건 관련한 재판이 있었습니다. 구형이 있었습니다.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. 내년 1월에 있을 1심 선고. 과연 박정훈 대령에 대해 유죄가 나올까요? 어떨까요? 예측해 주십시오. X. X. 두 분 다 X 드셨습니다. 5번 문제.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정보를 유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으로 피의자로 적시되기도 했죠. 이렇다 보니 곧
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나옵니다. 과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들어주십시오. 네. 오. X. 김성태 O, 최재성 X. 여기까지. 최수홍님 지금 마지막 질문.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수사 의뢰가 일단 된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게 좀 뭐 표적 감사, 정치 보복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음. 이제 사드 배치가 됐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과정이 지연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들 포함한 네.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제 추천을 안 하고 배치하지 말으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원회 구성 때문에 이제 천연이 된 경우거든요. 음. 그래서 저는 뭘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뭘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어떻게 성립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, 직접 조사 못할 거다, 안 할 거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 수사의 칼끝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. 인사 관련된 거 결국은 못 갔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해수부 공무원 네네.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에서 전 국정원장들을 이제 고발한 사건, 뭐 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칼끝이 간 거거든요. 근데 그것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사안 자체도 사실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게 따질 수 있는 문제이냐라는 것도 있지만 따라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사할 사안이고 수사할 사안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를 또 건드린 거거든요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자, 김성태 전 의원은 아마 직접 조사까지 뭐 갈 거다 하셨어요. 직접 수사 그러니까 이제 네. 검찰청 소환이라든지 예, 그렇죠. 또 뭐 선을 이런 조사. 방식보다는 서면 내지는 이제 음. 검사가 양사를 방문해가지고 아,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하는 방식의 형태라도 네. 어떤 형태로라도 이렇게 이제 진술은 받으려고 할 것이다. 저는 뭐 그런 정도 봅니다. 조금 다만 과하다는 검찰 소환 조사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좀 저는 무리라고 보고 그렇게까지는 또 검찰에서 판단하지 않을 거고 다만 이 지금 감사가 6년을 끌면서 이렇게 결과를 내놨지 네네.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핵심 영향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예. 이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그냥 지연시켜 가지고 사실상 안 했어요.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. 그게 이제 6년 만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이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국 측에 이걸 전달했다. 물론 중국 측의 오해를 사드 배치에 따른 이렇게 중국에 대한 우리가 뭐 군사적 어떤 뭐 미국과 이런 뭐 그게 아니다. 뭐 이런 해명을 위해서 뭐 그랬다 그러지만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.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만만한 얘기는 아니다. 그렇죠. 그렇게 이걸 보신다는 뭐 거예요. 과거 이제 YS 저기 네. MB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나 닥스 뭐 이런 BBK 사건으로 검찰이 조사했던 것 비하면은 이것도 키우면은 엄청나게 커질 사안들이죠. 알겠습니다. 한 말씀만 드릴게요. 그 중국 측에 뭐 군사기밀을 전달했다. 이게 웃기는 얘기죠.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게 보안리에 진행돼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진행됐던 일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후속 재배치거든요. 후속 배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보안 사안 자체가 아니에요. 형식적으로는 군사기밀로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말해서 이제 한한령이라든가 예. 그게 이제 사드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렇죠. 박근혜 대통령이요. 중국 건승절에 초청받아 갖고 갔잖아요. 그래 갖고 이제 사열까지 받고 예. 그리고 사드 배치했어요. 중국이 그냥 화난 거죠.
그래서 엄청난 인제 한국에 대한 인제 제재가 들어오고 이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. 기억나요. 그래서 이거는 중국과 관련된 거고 중국이 적대국이 아니잖아요. 그러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강하고 예민하게 이 반발을 하고 이 소위 말해서 인제 이해 당사국이죠. 그래서 음.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. 음.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는 외교적 행위 이런 것을 가지고 군사 기밀 누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그것이 적대국이거나 네. 이것이 꼭 지켜져야 될 보안리에 진행하는 그런 거거나 처음 있는 과정이거나 사정 과정이거나 뭐 이랬으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적대국 아니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화난 거죠.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건승절에서 그 건승절에 초청을 받아 갖고 그렇게 사흘까지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서 시 주석하고 웃고 말이야. 딱 이 소위 말해서 외교적이지만 우애를 가시하고 예.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. 정말은 이거는 천박하고 정말 이 표현하기 어려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어떻게 이게 군사적 기밀 유출이에요. 정리하자면은 그 당시 상황은 그러니까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 적대국에다가 뭐 정보 넘긴 게 아니다 그 설명하는 말씀이신 거죠. 거고. 설명. 요거 짧게만 그걸 듣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다. 저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라 음.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드라는 게 보통 그러니까 무기입니까?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음. 그 엄청난 반발 속에서도 심지어 롯데 그 골프장을 네. 그 엄청난 보상 국가적으로 비용까지 치르면서까지 그 위치를 정한 건데 그래서 결정된 그 내용을 그 좌파 시민사회단체 뭐 위주로 이렇게 엄청난 저항 속에서도 그런 저항을 다 보여줬어요. 음. 연출이라 해도 과언 아니죠.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미국의 사드 배치를 원치 않는데 이게 뭐 전인 정부에서 이리저렇게 해놨고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건데 우리는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드 배치 지역 이 성주 고령 지역에 그 환경 영향 평가 이렇게 늦추고 있는 거야. 이런 거 다 보여준 거예요. 음. 그래서 감사도 이게 감사가 이걸 조사한 걸 6년 만에 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좀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런 애교적인 문제 뭐 이렇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죠. 그렇게 연결짓는 거는 왜 별개의 맞지 않. 사안이에요? 자, 제가 좀 끼어들어야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두 분의 토론이 지금 핑퐁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만 하다가 지금 끝날 수는 없는 예, 예. 상황이어서 두 분의 주장은 알겠습니다. 아마 청취자들도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문제 하나 더 좀 해설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재판의 1심 선고.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인데 아까 두 분의 답변은 김성태 전 의원은 아마 이것도 당선 무효형 나올 거다 하셨고 최수석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셨습니다. 이거는 뭐 최수석 먼저 말씀하실까요? 지난번 재판 그 선거법보다 이게 더 좀 어렵다라고 민주당은 봤던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봤는데요. 예.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이게 위증교사냐 아니냐 뭐 이런 관점 이전에 예. 관계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. 음흠. 소위 말해서 김진성이라는 전 김명량 시장의 비서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관계라 그래야 되나요? 네. 이걸 보면요. 이 조금 적대적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립적 관계예요. 왜냐하면 김병량 시장 당시 민주당이었고 이재명 소위 말해서 노동 변호사, 지역 변호사, 시민운동하는 변호사였어요. 이 이재명 변호사가 김병량 시장의 비리 이런 행위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 사측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. 그때 비서가 김진성이에요. 네. 저는 이 관계 설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사건은. 그래서 허위로 잘못 이 김진성 씨가 진술을 할 우려를 오히려 이재명 이 지사는 갖고 있었죠. 관계가 친근한 관계가 아니고 대립적 관계거든요. 예. 그래서 사실대로 해달라고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. 허위로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허위로 할까봐 자꾸 사실대로 그렇게 봐야 아는 대로 돼요. 해달라는 거다. 왜냐하면은 교사를 할 대상이 아니에요. 그리고 허위로 해달라고 내용적으로 한 것도 없고
그래서 어. 이 사건의 쭉 이 과정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김병량 시장과 이 당시 시민운동하고 있었던 이재명 음. 변호사는 완전히 그냥 충돌적 관계였었던 이 얘기 이 말씀은 그 완전히 이런 말씀이에요. 위증을 할까 봐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했다. 위증 그렇게 교사가 아니다. 봐주는 그 게 말. 맞는 아, 거고요. 자, 심상태 의원님. 예. 자. 최소한 위증을 교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저 최재성 수석께서는 상당히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과학적 뭐 그런 늘 정치 분석 예. 평가 입장인데 오늘 저 주장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요. 그럼 어.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하고 성남에서 뭐 사회적 약자인 노동계를 변호한 그런 부분도 했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에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호사 역할도 했어요. 그럼 평가는 다양합니다. 네. 자 거기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 이 노동 그런 말씀 잘해야 돼요. 네, 노동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를 아니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해 줄 수도 있죠. 이건 파큐브 예. 사건에 대한 밀착 사건 시장과 자, 이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. 하여튼 뭐 그거는 거의 그렇게까지 대변해 주시면 고맙고 그 대신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였기 때문에 또 전임 김병량 시장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. 대려 그것도 공영방송에 그러니까 언론인 기자를 상대로 그 기자가 뭐 한마디로 대려 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거는 기자가 아니에요. 아니라니까요. 아니 기자는 직접 사칭한 사람인데 KBS PD는 나중에 PD 처벌도 받지 않냐고 빠졌어요. 그러니까 PD예요. PD인데 그 공영방송에 KBS PD와 기자가 연루된 문제였는데 이걸 갖다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법정에 진술을 갖다가 그러면 김병량 전임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의혹도 많고 또 이재명 당시 변호사하고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다.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가지고 진짜 위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. 무슨 소리요?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쉽게 말하면은 법정 진술과 진술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람들 그것도 아주 일관성 있게 자,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은 위정 교사가 성립된 건데 지금 법원에서 검찰도 공소장 기소를 하면서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이거는 녹취 30여 분짜리 녹취뿐만 아니라 또 들어보셨을 기사 나 법문적이지만 들어봤어요. 기사 기자 PD 다 이분들의 그냥 일관성 있는 진술이 쭉 뒷받침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을 친 건데 그래 재판을 받는 건데 이 재판에서 지금 이제 1심 다음 주잖아요. 그동안 재판을 정말 수십 차례 했어요. 정의는 뭐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이제 동원하면서까지 그렇지만은 재판부를 제가 볼 때는 이 재판을 이 기존 KBS PD나 기자 이 사람들의 진술을 번복할 만한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.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교사를 PD의 문제가 아니고 김병량 당시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, 물론 기억을 그거 한 대목이 살려달라는 있다. 거고요. 그거 한 대목도 있어요. 이상하잖아요. PD가 기자를 사칭했어요. 자. 이 사람은 빠졌어요. 예.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기자를 사칭한 게 아니에요.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주범은 빠지고 이재명 지사만 처벌받은 사례예요.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. 왜 그분들이 주범이 돼 있습니까? KBS PD가 KBS 직접 PD 하고 검사 사칭을 한 거 기자 아니에요. 왜 그분들이 뭐 주범이 돼 있어요? 하여튼 그거 잘 그건 아니죠. 자, 살펴보시고 죄송합니다.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. 그다음에 그 녹취를 네. 보면요. 위증해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사실대로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그 김진성 씨가 저는 기억이 안 난다. 그랬더니 내가 그럼 요지 적은 걸 뭘 좀 보여줄 테니까 기억을 살려봐라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자체가 위증을 요구한 거 아니야. 지위로 봤을 때 가불관계 같은 어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예. 그게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예. 그 밑에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요. 음.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김병량 시장을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.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억측을 하더라도 가사 그랬을 수 있느냐 하더라도 명시적 혹은 반복적
혹은 설득을 위한 위증을 위한 다른 이 뭐 수단을 써서 음. 했던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. 알겠습니다. 개제 그게 그러면 변론 예지서를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한 게 전부 다예요. 자, 그러니까 자, 요런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예. 그 변론 요지서라는 걸 지금 위정교사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에서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 그 당사자에게 음. 변론 요지서를 갖다 보내줍니다.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그 녹취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, 거의 다 대다수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죠.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대로, 생각이 나지 않죠. 생각이 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는 그 이야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왜 불필요하게 하냐 이거예요. 자, 한 말씀. 기억이 난다고 이거 생각이 우리가 안 지금 나면은 이 법정에서 지금 공방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나중에 김진성 씨가 변호사하고 통화했던 그거 한번 보세요. 명시적으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아니 좀 구체적인 우리는 근거는 이제 뭐 없지만 요 정도 하고 그런- 다음 주 월요일 그런 재판부 어떻게 분위기였다라고 김진성 판단하는지 씨 한번 스스로가 지켜보시죠. 얘기를 해요. 지켜보시죠. 지금 김성태 전 의원 말씀이 정답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보면 판사가 어떤 최장선 판단하는지 수석의 좀- 논리 또 김성태 이게 전 법정 의원의 같아. 논리가 다 나름의 지금 이유들이 있거든요.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제가 월요일 날 판결을 보면 되겠습니다.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걸 보면 되겠고요.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 혹여라도 세간의 얘기처럼 유죄가 나오면 그다음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요건 1분씩만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. 플랜 B 작동하겠습니까? 안 하겠습니까? 김성태 의원님 짧게. 저는 쉽게 작동하지 않습니다. 내년쯤에 네. 공직선거법과 이정교사 다음 주 월요일 이 선고가 나오면은 네. 만약 이 내용들이 항소심에 가서도 그대로 1심이 유지되는 판결이 나와버리면 네.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다. 플랜 B가 작동이 최수성님. 이게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플랜 B가 도대체 뭡니까? 저는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. 플랜 B는 그게 뭐 전두환 아예 없다? 대통령이 뭐 노태우 대통령 거의 지명했다가 만약에 노태우 당시 이 후보가 변고가 생겨갖고 플랜 B 뭐 이런 건 몰라도요. 이게 지명 승계의 과정이 아니고요.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그렇지만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치적 환경은 변할 수 있어도 플랜 B와 같은 인위적인 행위들이 작동을 해서 뭐 그다음에 누굴 옹립하고 지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현실화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 게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